전 시간 이어서 또 문제 해봐요. 자, 이제 116페이지에 K번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문법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관계대명사랑 관련된 문법적인 부분들은 이제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런 부분들 하고 관련해서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초점 맞춰서 해요. 1번 보면 중간에 which라고 나오죠. 그럼 일단은 which부터 끝까지 괄호를 쳐요. 그러고 이제 the book을 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which가 맞다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I want to read it. 나는 그것을 읽기를 원한다. 문장이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기를 원한다는데 마지막에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the book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보면 the book이 선행사고요. 마지막에 it이 같았었고 it 대신에 which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which도 쓰고 it도 쓰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it을 없애면 문장이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마지막에 it을 없애면 되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2번 whom부터 끝까지 괄호를 치고, 그리고 이제 또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따지면 되죠. 그러면 I want to play. 그러면 play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럴 때 play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선행사에 해당되는 the boy를 play 뒤에다가 놓고 해석을 해봐요. 나는 그 소년을 놀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죠. 소년과 함께 놀기를 원한다. 이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사에 the boy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om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play 뒤에다가 the boy를 다시 이렇게 써봤더니 나는 그 소년을 놀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with를 집어넣으면요, 나는 그 소년과 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with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the boy랑 with the boy 할 때 the boy랑 같아서 요것 대신에 관계대명사 whom을 쓴 거니까 play 뒤에 with만 추가해주면 그럼 with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play 뒤에다가 with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건 알지만 with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미처 생각 못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는 거예요. with the boy 하면 그 소년과 함께 놀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with를 쓰겠구나. 이렇게. 다음에 3번 how부터 끝까지 괄호 쳐요.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완전히 기초적인 게 아니라 본 수업하고 연결되는 중간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 기초 핵심 입문 시간에는 안 다뤘던 내용도 나오거든요. 지금 3번도 그런 류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게 아니고 본 수업에 대한 예습이다 이런 기분 가지고 하세요. how는 관계 부사니까 뒤가 완전하면 되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다.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예요. the way 밑줄 쳐봐요. 선행사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관계부사 how를 썼으니까 완벽하게 맞아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행사 the way가 나오고 관계부사 how를 쓰잖아요. 이 선행사와 관계부사 바로 요것에만 한해서 the way how는 나란히 쓰면 틀려요. 이건 그냥 이 단어만의 용법이에요. 다른 거하고는 연관시키지 말고. 그래서 the way how를 나란히 쓰면 틀린다. 이거 하나 외워두고, 그럼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면 돼요. 그래서 how만 쓰거나 아니면 the way만 쓰거나 이렇게 고쳤으면 맞아요. 이렇게 쓰면 맞아요.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the day 뒤에 which라고 나오죠. which부터 끝까지 괄호 쳐보고, 그러면 met 다음에 목적어 없는 것 같으니까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불완전해 보인다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넣어봐야 돼요. 그러면 선행사에 해당되는 건 the day라고 봐야 되니까 met 뒤에다가 the day를 써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만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고치세요. 앞에 the day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맨 뒤에다가 전사를 굳이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건 배웠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관계 부사가 오면 뒤가 완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met 뒤에다가 전사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which를 when으로 고치면 돼요. 그러면 뒤가 완전하고 선행사는 the day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는 건 알았지만 고치는 방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고. 자, 다음에 L 우리말로 옮기시오. 자, 1번 먼저 분석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 독해 기초적인 부분 연습하는 거예요. 자, 1번 후부터 끝까지가 걸 수식. 자, 해석이요. 나는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자, 2번 whose부터 끝까지가 friend 수식. 소유격은 해석을 특히 좀 조심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교사인 친구를 가지고 있다. 한 번만 다시. 나는 아버지가 선생님인 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자, 3번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whom에서 괄호 열고 첫 번째 동사가 loves, 두 번째가 is. 그래서 loves에서 괄호를 닫고 방금 괄호 친 게 the girl 수식. 그가 사랑하는 그 소녀는 아주 아름답다. 4번은 우리 안 배운 거거든요. 근데 4번은 잠깐 놔두고 5번 중간에 when이라는 관계 부사 있죠. when부터 끝까지가 season 수식. 주어는 fall이에요. 가을은 농부들이 바쁜 계절이다. 자, 6번 중간에 reason이 선행사예요. y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reason 수식. 그리고 is there 의문문이죠. 여기 there는 유도부사고 유도부사 there가 있으면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any reason, reason이 주어예요. 당신이 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번부터 4번을 뺀 5번, 6번까지는 이제 여기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핵심 인문 요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 이러면서 이제 두 개를 좀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앞에는 선행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어디선가 끝이 나면 이렇게 수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이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뜻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법 용어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것을 수식한다는 말이 이 말하고 같아요. 한정한다. 명사의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거든요. 제한한다, 한정한다, 수식한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이렇게 불러요. 수식을 하는 거니까 바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할 때는 이 한문어를 사용해서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주로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을 배운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나중에 이제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히면 그러면 용법이 달라져요. 관계부사 앞에 컴마가 찍히면 용법 명칭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는 컴마가 찍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컴마가 없을 때는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뒤에서 해석을 해서 앞으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컴마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뒤로 쭉 내려서 번역해요. 또
계속 제한적 용법일 때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뜻이 없었죠. 뜻이 없었는데 앞에 컴마가 찍히면 해석하는 방법, 방향이 바뀌고 용법 명칭도 당연히 바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한적용법, 계속적용법 구별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마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제한적용법보다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서 번역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후 앞에 컴마가 찍혔죠. 관계대명사 후 앞에 컴마가 찍혔어요. 그럼 계속적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놔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힌 계속적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 관계대명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뜻이 바로 이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접속사에는 뭘 해야 되고 요건 뭘 해야 되냐? 관계대명사라는 게 원래 선행사랑 같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명사라는 건 선행사를 여기다가 대명사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속사에는 4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따져서 이렇게 넷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거야. and, but, 그리고, 그러나, for, 뭐뭐 때문에,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이제 넷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시작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안 맞으면 그때 살짝 바꾸면 되니까 일단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혔으면 and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4번 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후 앞에 컴마가 찍혔죠? 그러면 이제 계속적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 후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앞에 선행사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to son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후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nd 그 다음에 do other를 대명사로 they 이렇게. 그러면 거기 있던 who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해석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해석은 이렇게 돼요. 그녀는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who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석이 더 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용법이 있다는 걸 배웠으면 나중에 이제 본수업 가서 추가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그 M 이제 생략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다 했고 우리 전 시간에도 그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 간단하게 했어요. 이 M번은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문제랑 중복이 되는데 다 중복되거든요. 그 중에 6번, 7번 이것만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해요. 6번의 whose가 관계대명사인데 이건 당연히 소유격이죠. whose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요게 house 수식.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해요. 자, 그래서 6번 해석하면 지붕이 녹색인 그 집을 봐라. 자, 그리고 7번 Look at the house까지가 문장 성립이 끝났거든요.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The roof 앞에서 괄호를 열어요. 더 앞에서 괄호 열고 The roof of which 네 단어 밑줄을 치고 is green 끝에서 괄호를 닫아요. 방금 괄호 친 게 house 수식. 그런데 방금 밑줄 친 The roof of which 요 네 단어 있죠? 요게 바로 무생물 소유격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 which는 the house 대신에 썼던 거고 which는 of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하더라도 생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전스 of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생략할 방법이 없고 해석 잘 들어봐요. 7번 지붕이 녹색인 그 집을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6번과 7번이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6번에 whose roof 밑줄 치고요. whose roof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버리세요. whose roof를 바로 아랫줄에 the roof of which 이렇게 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보세요. 방금 그 whose roof 6번에 있는 whose roof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막 깊게 이해하려고 들면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단순 암기로만 해놓으세요. whose roof를 the roof of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소유격이고 이건 목적격이요. 그렇지만 앞에 전사 of가 있으니까 of 이 which는 생략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좀 더 예외적인 건데 이걸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여기를 딱 끊어서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of which를 앞에 쓰고 the roof가 뒤에 나오는 이 표현도 가능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세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the roof of which 있죠. 이 부분이랑 관련되는 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돼야 되니까 요것도 적어 놓고 나중에 이 부분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명사편에서 무생물 소유격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요 표현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 것을 암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 which는 둘 다 목적격이지만 생략 못해요. of를 뒤로 빼고 which 생략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안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나온 거고, 그 다음에 n 생략된 단어를 써 넣어라 그랬는데 나머지도 다 37페이지 문제와 다 겹치거든요. 그 중에 3번만 달라요. 3번을 보면 those books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온 명사니까 이게 주어일 거고요. 그 다음엔 동사 형태가 안 보이는데 are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문장의 동사거든요. 그러면 written in English 세 단어를 괄호를 쳐봐요. 이 세 단어가 앞에 있는 books를 수식해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돼야 독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자꾸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막혀버리면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written in English가 books를 수식해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영어로 쓰여진 저 책들은 우리 선생님의 책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뭐가 생략됐냐? books와 written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근데 선행사가 books, 복수죠? 사물이고 그래서 books와 written 사이에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which are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이 영어로 쓰여진 저 책들은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관계사와 관련된 문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고 새로 추가되는 문제는 이제 본수업이랑 연관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예습식으로 본수업 가서 더 추가해서 들으면 되고. 자, 이제 118페이지요. 형용사, 부사, 비교 구문인데 먼저 이제 단어와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A번의 문제들은 우리 교재에 38페이지, 39페이지 문제와 이제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A번에 새로운 문제 푼다 생각가지고 몇몇 문제는 그대로 복습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거기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다 단어들 정리해 줬으니까 그 단어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니까 그 부분 공부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8, 39페이지 없었던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1번. 나는 어젯밤에 잘 잤다. 이게 말이 되겠죠? 굿은 형용사고 well은 주로 부사예요. 근데 방금 해석하듯이 잘 잤다. slept의 원형이 sleep인데 sleep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예요. 그래서 답은 well. 다음에 4번. We found his home. his home이 목적어예요. 그러면 만약에 뒤에 is라는 형용사가 온다면 목적격 보호가 돼서 목적어를 설명을 할 거고, easly라는 부사가 온다면 앞에 있는 동사 found를 수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놓고 형용사가 오냐 부사가 오냐는 이런 식의 문법적인 걸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냥 뭐 형태상으로, 감으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형용사 easy가 답이라면 뜻이 쉬운인데 그러면 목적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의 집은 쉽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부사가 답이에요. easily. 그래서 easily는 동사 found 수식이에요. 우리는 그의 집을 쉽게 찾았다. 해석 자연스럽게 되죠? 쉽게 찾았다 해서 부사 easily가 답이에요. 다음에 5번.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쉬워져요. 5번은 나중에 보면 뭘 힌트로 삼아서 하는 거냐면 smell이라는 동사 밑줄 쳐봐요. smell은 냄새 나다, 냄새를 맡다라는 식의 지각동사거든요. 지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답은 sweet가 답이에요. 다시 한번 지각동사는 2형식 또는 5형식 동사인데 여기는 2형식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뒤에 주격 보호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답은 sweet. 자, 해석은 이렇게 해요. 이 꽃은 향기가 좋다. 해석은 이렇게 의역하면 돼요. 답은 sweet라는 형용사가 답이고. 6번. 첫 번째 빈칸의 첫 단어 usual은 형용사고 거기다 ly 붙인 usually는 부사인데 주어 동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죠. 해서 usually가 답이고요. usually는 보통, 대개라는 빈도부사. 자, 그래서 이제 앞쪽 빈칸에서는 usually가 답이고 뒤에 late라는 단어는 늦게란 뜻이고요. lately라는 단어는 최근에란 뜻이거든요. 나는 대개 늦게 자러 간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앞에 있는 late가 답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용에 맞춰서 뜻에 따라서 이제 답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10번. I felt가 원형이 feel. 이게 바로 지각동사거든요. 그러면 방금 smell 하듯이 지각동사 뒤엔 형용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cold. 다음에 12번. She looked. 여기 look. 이것도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왜 자꾸 부사를 넣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지각동사 뒤에 쓰기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주격 보호여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부사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사를 놓고 자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자, 12번의 답은 happy인데 해석 잘 들어봐요. when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행복하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해석은 부사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걸 모르는 분들은 happy가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happy예요. 다만 해석만 부사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다음에 15번. 15번에 이제 두 군데를 고르라고 한 건데 베리가 답이냐 머치가 답이냐 하고 마지막에 앵그리가 답이냐 앵그릴리가 답이냐인데 어차피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내용상 부사가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매우 화난 요게 이제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많이 화난 이거보다 매우 화난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거 참고로 하면 되고 좀 전에 4번 하듯이 해봐요. 만약에 이제 그 베리하고 머치는 신경 쓰지 말고 앵그리는 화난이란 형용사고요. 그래서 앵그리가 답이 돼버리면 목적격 보호가 돼서 힘,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고 만약에 앵그릴리가 답이 되면 부사가 되니까 made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상 베리랑 머치는 빼고 해요. 그 소식은 그를 화나게 했다. 화난 게 누구냐면 그 남자예요. 그가 화가 난 거죠. 이런 게 바로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angry가 답이에요.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베리예요. 다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베리가 부사 답이고 머치는 부사로도 쓰이는데 주로 동사를 수식해요. 많이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답 처리를 하면 angry가 답이고 그래서 또 앞에는 베리가 답이다. 그래서 15번 해석 다시 하면 그 소식은 그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런데 여기도 12번처럼 쓰기는 angry라는 형용사로 쓰되 해석은 부사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해서 15번 정답은 angry가 답이에요. very angry.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고 이게 주격보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ke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사역동사 make 이제 그것의 한 그 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make 뒤에도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형용사는 뭐가 되냐면 목적격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위의 표현은 2형식 문장이 되고 아래 표현은 5형식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이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주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버리세요.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된다.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가 주로 온다. 이렇게 알아둔 다음에 공통점은 여기 형용사나 여기 형용사 다 부사로 해석을 해야 우리말로는 자연스럽다는 거. 부사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쓰기는 angry라고 쓰되 화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화나게. 또 여기다가 happy라고 쓰기는 쓰되 행복하게. 부사로 해석을 해야 우리말로 자연스럽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요거 정리해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16번 답은 very angry.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겹치고 마지막으로 18번 문장의 동사는 is예요. 그러면 맨 앞에 to부터 커피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요게 길지만 문장의 주어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any가 답이냐 much가 답이냐는 커피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커피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답은 much. 그 다음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수거처럼 연결해 버리면 돼요. be good for 이게 뭐뭇에 도움이 되다예요. be good for. 그래서 두 번째 답은 goo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형용사의 어순이랑 관련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용사의 어순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바로 직결해서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둔다 그런 정도로 이제 공부하면 되고요. 본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은 강조 안 해요. 별로 중요하거나 이제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경우는 확률이 아주 떨어지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C번 문제도 겹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38페이지랑 또 많이 겹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는 또 이제 그 부사나 형용사의 위치인데 이 부분도 반 정도는 39페이지랑 중복이 돼요. 이제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나서 121페이지에 2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F번, 이건 비교 구문이니까 또 앞쪽에 비교 구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그 부사나 비교 구문의 이론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풀어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 119페이지부터 그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